안녕하세요. 소금 적게 먹어야 건강하다? 이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죠. 네, 그렇죠. 특히 하루에 2.3g 그 미만으로 줄여라 이런 권고가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유럽 심장학회지 논문인데 이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재 그 전학트륨 권고가 그러니까 하루 2.3g 미만요. 이게 생각보다 근거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근거가 부족하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개개인이 나트륨을 얼마나 먹는지 이걸 정확히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측정의 문제. 네. 그리고 둘째는 그런 목표치를 정해도 그걸 꾸준히 지키게 할 만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냐 하면 그것도 좀 부족하고 그렇군요. 결정적으로는 아주 낮게 먹는 게 중간 정도로 먹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심혈관 질환을 줄여준다 하는 아주 고품질의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우리가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건강 상식에 좀 도전하는 내용인데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아니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저염식 강조하는데 그 근거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순 없잖아요. 현재 가이드라인은 어떤 논리인가요?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예요. 나트륨 섭취 줄이면 혈압에 내려간다. 네, 그건 많이 알려져 있죠. 혈압이 내려가면 심혈관 질환도 줄어들 것이다. 비교적 좀 단순한 논리 구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전체 인구 대상으로 하루 2.3g 미만, 이게 소금으로 치면 한 티스푼 정도거든요. 네,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그 정도로 권장하는 건데 문제는 그 혈압 강화가 모든 사람에게서 심혈관 질환 감소로 반드시 꼭 이어진다는 그 연결고리요. 네, 그 연결고리. 네, 거기에 대한 최상위 수준의 아주 강력한 증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혈압이랑 심혈관 질환이 무조건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얼마나 먹는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다고요. 네, 그것도 문제네요. 네, 이게 또 다른 큰 문제예요. 제일 정확하다는 24시간 소변 검사, 이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일반인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음식 섭취 기록이나 설문조사는 아무래도 좀 부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기억에 의존해야 하고 하니까. 네. 이러니까 개인이 내가 오늘 2.3g 밑으로 먹었나? 이걸 확인하고 목표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측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다 어떻게 나온 건가요? 거기서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있다면서요. J자 커브라고.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피어 연구라던가 아니면 UK 바이오뱅크 같은 아주 큰 규모의 연구들을 보면요. 네네. 나트륨 섭취량이랑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 좀 재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요. 재미있는 관계요? 네, 그러니까 섭취량이 너무 적을 때 대략 하루 2.3g이나 2.7g 미만일 때요. 네. 현재 권장량 근처거나 그 이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을 때 하루 4.6g 또는 5g을 넘어갈 때 이때는 위험도가 오히려 올라가요.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좋다. 네. 그런데 하루 2.3g에서 4.6g 사이, 그러니까 소금으로 치면 한 티스푼에서 두 티스푼 정도 되는 거죠. 그 중간 범위에서는 위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알파벳 J자처럼 생겨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J자형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권장되는 2.3g 미만 목표가 어쩌면 그 J자 커브에서 위험이 살짝 올라가는 구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왜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나트륨은 그냥 줄이면 좋은 거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트륨이 그냥 맛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잖아요. 필수 영양소. 네, 체액 균형 맞추고 신경 신호 전달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적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그 혈압 조절 시스템 중 하나가 있어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라고 하는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너무 지나치게 작동하면 이게 또 역설적으로 심혈관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족하면 그걸 보충하려고 막 시스템을 돌리는데 그게 과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단순히 줄인다고 능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그런 복잡한 반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 나트륨 얘기할 때 칼륨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칼륨과의 관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나트륨이랑 칼륨 섭취는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짠 거 많이 먹으면 칼륨도 좀 같이 먹게 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나트륨은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칼륨만 충분히 먹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식단 짜기가.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나트륨을 좀 많이 먹더라도 칼륨 섭취가 충분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식단 품질, 그러니까 채소, 과일 많이 먹고 가공식품 덜 먹는 그런 건강한 식단을 하면요. 네.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나트륨 수치 하나만 딱 볼 게 아니라 식단 전체의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제 소금 섭취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좀 혼란스러운데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먹고 있는 그 수준, 그러니까 하루 2.3g에서 4.6g 사이의 적당한 나트륨 섭취는요. 네, 제이커브의 바닥 부분. 네, 그 정도는 심혈관 위험을 특별히 높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하루 5g. 소금으로 치면 한 2.5티스푼 정도 될까요? 꽤 많은 양이네요. 네, 그 5g을 넘어설 때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게 현재까지 중론에 가깝습니다. 그럼 권고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2.3g 미만으로 드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혹시 하루에 5g 이상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5g 미만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저염식에 막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하루 5g은 넘지 않도록 좀 과하다 싶은 섭취를 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데 숨어있는 나트륨 좀 주의하고 대신 채소나 과일처럼 칼륨 풍부한 음식을 포함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의료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건 기본이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극단적인 저염보다는 과하지 않게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이게 핵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소금에 대한 생각이 좀 복잡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좀 자유로워진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무조건 적게, 더 적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하게라는 관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적절함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넓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저염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셨다면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식단 전체의 균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도한 섭취는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 안에서 나트륨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극단보다는 균형이 중요하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